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얘기를 꺼낸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돼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장관이 휴대전화에 그 징계 방법을 검토해봐라, 법령을 검토해봐라 하는 걸 지시하는 내용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마 정치인들은 늘 그런 거 문자를 하면 뒤에서 누군가가 카메라를 비추고 있다 하는 거를 의식을 합니다. 뭐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도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징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검사징계법이라는 게 있더군요. 검사징계법. 이게 이제 검사에 대해서 징계, 왜냐면 검찰총장도 검사니까.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징계의 사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검찰정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그 43조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뭐 이런 겁니다. 뭐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일,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이건 정치운동에 관여했다고 뭐 주장은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정치운동에 관여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뭐 금정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건 아니고, 법무부 장관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정법 43조 위반은 해당이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인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요겁니다. 요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그러면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라, 인사협의를 위해서 오라 그랬는데 그것을 아니 인사안을 먼저 보내줘야 내가 의견을 낼 것 아니냐, 보내달라라고 한 것이 직무를 게을리한 건 아닐 것이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위원장이. 그 다음에 위원은 6명, 위원장 포함 7명인데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씩, 요렇게 해서 본인 포함해서 7명입니다. 뭐 이건 완전 거수기죠. 법무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속 부하인 차관, 그 다음에 자기가 지명하는 검사, 자기가 지명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징계해야 되겠다 싶으면 뭐 아마 일사천리로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검사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검찰총장은 누가 하느냐?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징계 청구를 하고 또 징계 결정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징계 사유가 합당하냐 이거죠. 합당하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무리하게 다 해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이 부분이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징계 청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기발령 내고 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서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합당하냐 하는 부분인데요. 징계위원회도 당연히 통과하겠죠. 뭐 자기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들로 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돼 있으니까 다 통과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저는 법률상으로는 검사징계법에 보면 법률상으로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수기일 테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거는 이 다음부터는 법이 아니고 저는 정무위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은 영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봤을 경우에도 이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일부에 불과하지, 객관적으로 보죠. 객관적으로. 이걸 과연 아마 한겨레신문 기자가 봐도 야, 이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징계를 내릴 사항이야 이게?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조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믿습니다. 같은 기자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영웅이 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영웅이 될 것이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뭐 이게 지금 만약에 정말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고 한다면 최악의 무리수죠. 이걸 둔다고 한다면 해임이나 면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해임이나 면직. 그럴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이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느냐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징계 사유가 되느냐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정무의 영역으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연 이 징계가 합당하냐라는 걸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이 논란은 정말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그 정치부 기자를 했던 그 감각 내지 상식으로는 아마 이 카드를 못 꺼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이 보면 정말 아주 극소수의 그 여권 핵심 지지층 아니면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리 뭐 무리수를 더한다고 할지라도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호출에 임하지 않은 것을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 인사안은요 법무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대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검에서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대검 검찰총장은 다만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니 검사 인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알아야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이 검사 인사를 원래 검사 인사는 지금 한지 7월 31일 날 했기 때문에 5개월 남짓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금 검찰 인사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낸다고 한다면 저는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의견을 안 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부르면 가요. 가가지고 그 기자들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11시에 열려서 1월 8일 11시에 열린다고 예고가 돼 있고 10시 30분에 호출한 거 아닙니까? 가요. 갑니다. 만약에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전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거기 기자들 다 있으니까 왜 오셨어요? 아니 장관이 보자고 해서 왔는데 무슨 인사협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인사가 있을 때가 아닌데 이상하네요. 그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장관하고 얘기를 다 하고 장관한테 지금 이거 인사 때가 아니고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인사입니까? 거기다 중요한 인사를 지금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팀은 이번에 건드리지 말아 주시죠. 그게 2004년에 송광수 검찰총장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한테 했던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받아들여졌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받아줬고 노무현 대통령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선자금 수사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수사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서 장관 면담을 하고 나와서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정직하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수사팀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5개월밖에 안 된 수사팀을 다시 여기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검찰 인사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차 타고 다시 검찰로 와버리면 그 법무부 앞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검찰총장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5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또 바꾼다고요. 더군다나 수사 중인 팀을 해체한다고요.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 그건 가정이니까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 합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검이 검찰 인사안을 만들 수가 없는 그 법령상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려면 인사안을 봐야 되는 건데 인사안을 안 알려주고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인사안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날 1월 7일 날 추미애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안은 나한테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 아니 없어도 32명밖에 안 됩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그중에 핵심 몇 명은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알려줄 수 있었는데 안 알려줬습니다. 그래놓고 의견을 내라고 하니까 초안을 알려주세요. 계속 이러다가 시간 보낸 겁니다. 자, 누가 잘못한 거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부당한 지시에는 응하지 말라. 추미애 의원이 2013년에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서 일가를 하던 그때 그 발언 그대로입니다. 부당한 지시 아닌가요? 알려주지도 않고 의견을 내라니. 인사안을 주고 의견을 내라고 그래야지. 그럼 무슨 의견을 내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당한 지시다. 그건 추미애 의원이 2013년에 얘기했듯이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검사징계법 아무리 찾아봐도 할 수는 있는데 법령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합당하다는 걸 저는 국민들한테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거에 따라서 만약 정말 징계를 받는다면 국민들로부터는 영웅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저는 그래서 못할 것이다. 징계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 왜 징계 검토해봐라 이런 걸 기자들한테 이렇게 뭐 공개되도록,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대응 방안, 대처 방안 이런 걸 실행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뭐냐? 자기네들 이미 다 해봤을 겁니다. 해봤더니 야, 이거 가지고서는 도저히 징계가 안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다?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압박용 징계 방침이지 실제 징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하긴 뭐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100%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그걸 실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행이라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겨냥 수사팀에 대한 보복 인사, 그걸 제가 단행했다고 안 하고 감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로 봤는데,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보면 뭐 이것도 뭐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못할 거라고 본다는 거죠. 제 분석으로는 여하튼 못할 거라고 본다. 했을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민심은 정말 급격하게 급전직하로 나빠지지 않겠는가. 적어도 우리 국민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 저는 그런 믿음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여권에서 계속 얘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이거는 그야말로 여론조성용, 압박용 뭐 이런 거에 엄포용 뭐 이런 거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집행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검사 징계가 정말 가능하냐 하는 부분과 실제 이게 실행이 될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